아버님, 민서가 먹던 김치찌개 버리기 아까웠는데 찬밥 말아 드시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족들이 먹다 남긴 김치찌개가 그릇 반만 채워져 놓여 있었습니다. 뭐? 내가 언제 너희 먹던 음식 먹겠다고 했냐? 아버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진아가 알뜰해서 그런 건데. 그냥 한 끼 해결하면 되는 거지 기분 좋게 드시면 안 돼요?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건네는 아들 민철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 버리기 아까워 저에게 먹으라는 며느리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살인 오찬기입니다. 10년간 치매로 고생하다 작년에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나니 혼자 너무 외로웠습니다. 제 몸까지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들 민철이 집에 들어온 지도 5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아버님, 여기 이 방에서 생활하시면 돼요. 작은 방이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저녁 밖에서 먹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데워 드시고 계세요. 또 다른 날은 아버님, 오늘 민서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녁은 알아서 챙겨 드시고 계세요. 어떤 날은 아버지, 오늘 회사 회식이라 많이 늦어요. 부부 동반이라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문 잘 잠그고 주무세요. 매일 밤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왜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은 늘어나는 걸까요? 할아버지, 나랑 놀아요. 민서만큼은 달랐지요. 이 집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유일한 존재였죠. 민서야,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네. 할아버지,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어요. 민철이와 진아는 바쁘다고 민서와도 놀아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녀의 이야기 친구가 되었고 제 삶의 유일한 보람이 되었지요. 아버님, 내일 민서 유치원 행사가 있는데 다녀와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저희 둘 다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지 뭐, 내가 가마.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집안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엔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희 둘 다 좀 늦을 것 같아요. 민서 저녁 좀 챙겨주세요. 저는 점점 아들 집에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서가 웃는 얼굴로 쳐다보면 모든 속상함이 녹아버리지요.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은 채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이번 주말에 낚시 같이 갈까? 예전에 너랑 많이 갔던 곳인데 가보고 싶구나. 아버지, 이번 주말엔 장모님 댁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날 잡아봐요. 저와 어디 가는 것은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라는 시간은 한 번도 오지 않았지요. 아들과의 대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거실 소파에서 그냥 주무시면 안 되세요. 민서가 아침에 등원 준비하는데 불편해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아버지, 방에 TV 소리가 너무 커요. 격이 얕아서 민서 잠잘 때 방해된대요. 제 방에서 TV 보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웃음소리, 어쩌면 나의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고 있는 것도 같았지요. 그래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그 생각이 꺾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숙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래도 민서만큼은 저에게 순수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을만 했지요. 하지만 그런 작은 행복마저도 저에겐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아버님,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민서가 먹고 싶다고 하네요. 이상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김치찌개를 먹다 배가 부르다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만 먹을래요? 배불러요. 지안이는 민서가 먹은 그릇을 치우지 않은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여기 찬밥 남은 거 말아 드세요. 순간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뭐라고? 요즘 물가도 비싼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옛날엔 다 이렇게 드셨을 거잖아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항상 남은 음식 아깝다고 다 긁어 드시거든요. 내가 너희 먹다 남은 음식 먹는 사람이냐? 그러자 진아는 당황한 듯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민서는 아버님 손녀잖아요. 가족인데 뭐 어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들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할아버지면 손녀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 먹어도 된다고? 민철이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 업무 마감해야 해서 아버지랑 이야기할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식탁 분위기는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큰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손녀의 말에 민서야, 할아버지, 잠깐 바람 쐬고 올게. 금방 올 거야. 언제 와요? 나랑 저녁에 동화책 읽기로 약속했잖아요. 손녀의 말을 뒤로 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에서는 열불이 올랐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런 수치심은 70평생 처음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 저는 30년 전 끊었던 담배를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아들 민철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더 건강한 아버지가 되겠다며 끊었던 담배를 지금 다시 입에 물어봅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만 담배를 끄지는 않았어요. 그 쓴 맛이 제 마음속 울분보다 덜 힘들었으니깐요. 창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옆 동네 살고 노인정에서 몇 번 만난 적 있던 이영철 씨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 영철 씨, 그냥 바람 쐬러 나왔지요. 식사는 하고 나오셨어요? 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속이 안 좋네요. 그래서 산책 나왔어요. 그런데 담배 피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길게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냥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게 쉽지는 않아서요. 라며 말끝을 흐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 순간의 감정이 생각나 목이 메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영철 씨는 함께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창기 씨, 이건 사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영철 씨의 말에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았는데 이제 손녀가 먹던 찌개나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니 너무 비참해졌지요. 영철 씨도 아들과 함께 살다 1년 만에 분가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거라는 영철 씨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자 영철 씨는 혹시 집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라며 물었고 아들하고 집 합칠 때 이 집 새로 장만했는데 제가 회사 은퇴하며 받았던 퇴직금을 보태서 구입했어요. 명의는 아들 이름이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철 씨는 그 집의 절반은 제 것이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부모를 쉽게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다 남긴 찌개 국물에 찬밥 말아 먹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 몇 년 뒤엔 창기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비참해지고 설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영철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창기 씨, 30년 전에 시골 땅에 투자하셨다고 했죠.
그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꽤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네, 정말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네, 그 돈이면 찬기 씨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꼭 알아보세요. 아니면 내일 저와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봐요. 그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고 보상금 받는 절차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관련 서류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요. 집으로 돌아갈 때 제 마음은 가벼워지고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회사 일을 마쳤는지 민철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민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람 좀 쐬고 왔다. 아버지, 아까는 제가 일한다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아들의 말을 중간에 끊고 물었습니다. 민철아, 물어볼 게 있다. 나 이 집에서 이렇게 계속 지내도 되는 거냐?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거야? 민철이는 생각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도 돼. 이 생각을 듣고 싶을 뿐이니깐. 아버지가 불편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진아도 다시 일을 시작했고, 집이 좀 좁기도 하고, 아버지 연세에는 좀 더 전문적인 보호사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많아지긴 해요. 저는 당황하는 아들을 뚫어질 듯 쳐다봤습니다. 민철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시니어 타운도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아버지 또래 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저는 순간 심장이 아파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래, 알았다. 내 진심을 말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힘없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한 칸. 제 인생의 흔적이라고는 큰 여행 가방 하나와 옷장 속에 옷 몇 벌뿐이었어요. 제 집만 보면 제가 이 집에 잠시 머물다 갈 손님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서랍장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아파트 서류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제가 낸 계약금 증명서, 입출금 확인된 통장. 영철 씨가 알려준 서류를 챙겼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가방 하나면 충분하네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가방 하나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니 민철이와 진아가 를 TV 보다 물었습니다. 아버님, 또 어디 가세요? 그래. 내일은 집에 못 들어. 올 거 같으니 민서한테 약속 못 지켜 미안하다고 전해라. 네.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내가 어딜 가든 너희 알바 아니다. 너는 너희 가족 일에만 신경 쓰도록 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민철아, 너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 기억하니? 모든 행동과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그 말을 절대 잊지 마라. 민철이와 진아는 제가 나가는 것을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 아마도 며칠 지나면 다시 들어올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은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 길로 영철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신세를 질 생각이었어요. 찬기 씨, 들어와요. 영감 혼자 사는 집이라 없는 건 많지만 편안하긴 할 겁니다. 무엇보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거면 된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할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해 꿀 같은 휴식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영철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한 변호사는 계약서와 통장을 보니 오창기 씨는 아파트의 공동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비율로 따진다면 아드님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저의 물음에 변호사는 차근차근 대답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매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거부하신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 매각도 가능하고요. 그럴 경우 아드님은 매각 즉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제 생각을 알고 있는 듯 영철 씨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찬기 씨,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들은 이미 찬기 씨를 다른 곳에 보내려고 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죠. 영철 씨의 말에 저는 힘을 내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법적 절차를 상세히 물었고, 우선 공식적인 매각 요청 통지서를 보낼 것이고 아드님이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법적 대응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골에 사두고 묵혀두었던 보상금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땅은 조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상하게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참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반항을 하는 기분이었지요. 며칠간 영철 씨 집에서 머물며 월세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한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철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일주일씩이나 안 들어오셨어요. 왜, 걱정되는 거냐? 당연하죠.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모시러 갈게요. 민철아,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나도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가 계속 할아버지 찾으면서 울어요. 그래, 민서한테는 할아버지가 많이 미안해한다고 꼭 전해줘라. 나중에 보러 간다고도 하고. 아버지, 혹시 저희한테 섭섭한 거 있으셨어요?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그런 거 없어. 넌 너의 진심을 말한 거니깐. 민철아, 곧 아버지 변호사가 연락할 일이 있을 거야. 잘 대응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변호사요. 저는 민철이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철이는 갑자기 혼란스러웠겠지만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철이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아파트 매각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부터 나는 계획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라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민철아, 이제 솔직해져도 돼. 너희는 내가 이 집에서 없어지길 바랬어.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를 그 집에서 없애줄 거야.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 손녀 먹다. 맘은 김치찌개, 국물에 찬밥 말아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버지, 그건 진아가 실수로 한 말이었어요. 저도 진아한테 너무했다고 말했고요.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민서 학교도 가야 하고 저희 직장도 가야 하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된다. 모든 행동과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잖아. 이젠 너희가 너희 행동과 말에 책임지면 되는 거야. 민철이와의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도 너무 놀라웠어요. 평생 참고 살아도 괜찮았던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슬프게도 민철이와 진아 덕분이었죠.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찬기 씨, 시골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것 확인했고 보상금 서류도 제출해 두었습니다. 곧 입금될 거예요. 네, 벌써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럼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3억 2천 정도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2천이라니 30년 전 한 평에 10,000원씩 사두고 잊은 땅이었는데 변호사님은 저에게 땅이 도로 확장구역에 포함돼서 더 높은 가격으로 측정되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매각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변호사님,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세요. 아들이에게 주었던 제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민철이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말아 주세요. 네,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월세방이라도 구해봐라. 그 정도 여유는 주도록 하마. 아버지, 민서 학교는 어쩌라고요? 당장 이사 갈 돈이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최대한 빨리 집을 비우도록 해라. 아버지,
민서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민서가 할아버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서. 이름을 들으니 잠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민서는 아무 잘못 없는 것인데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건 참 미안한 일이었지요. 그럼 이번 주말에 민서 보러 가마. 내가 데리고 놀러 갔다 오마. 아버지, 정말요? 민서를 볼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주말이 되어 약속한 대로 민철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 집에서 민서가 뛰쳐나왔어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안 살아요? 나 할아버지랑 살래? 반가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쉬지 않고 쏟아내는 민서였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집에서 살게 됐어. 오늘은 민서랑 놀고 싶어서 온 거니깐 할아버지랑 놀이동산 가서 놀까? 네, 가요. 가고 싶어요. 민서가 나갈 준비를 하는 틈을 타 지나가 저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저의 행동에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나는 민철이에게 눈치를 주었고 민철이가 대신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집 빼앗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 것을 빼앗는 게 아니다. 내 권리를 찾아가는 거야. 권리요? 아버지가 아들 집 팔아버리는 게 무슨 권리예요? 민철아, 아버지가 평생 다닌 직장에서 퇴직금 받은 돈으로 계약을 끝낸 집이야. 공동 명의로 된 내 재산을 찾는 거야. 진아는 옆에서 눈물 흘리며 울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준비를 끝냈기에 저는 민서 손을 잡고 문을 나서려는데 진아가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김치찌개 얘기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진아야, 그날 일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그건 많은 일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날 알 수 있었지.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민서와 집을 나섰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민서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의 웃음소리, 민서의 행복한 말소리, 내 마음을 따뜻하고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언제 들어올 거예요? 민서야, 할아버지 이제 다른 집에서 살아. 민서 집엔 안 들어갈 거야. 왜요? 왜 안 되는데? 난 할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데 저랑 같이 살기 싫어졌어요? 민서야, 그런 게 아니야. 민서랑 살고 싶지, 할아버지도. 그런데요, 엄마랑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집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딴 동네 학교 입학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 말 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민서는 어른들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서가 있는 데서 의도적으로 둘이 대화한 게 분명했습니다. 민서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를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찬기 씨, 법원에서 강제 매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경매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경매가 유찰이 될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땅 보상금도 입금 완료되었을 테니 통장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습니다. 월세인 원룸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보상금이 남았네요.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고 내 이름으로 된 나의 집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몇 달 뒤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월세라도 얻어 살려무나.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놀랍지 않다는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월세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회사 숙직실에 있고
진아랑 민서는 처가에 가 있어요. 내년이면 민서 학교도 가야 하는데 어떡해요? 민철아, 이제 그 일은 너의 일이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바란 건 딱 하나다.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것,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니? 이제 아버지는 너희한테 할 말 없으니 전화 끊으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듯 했지요. 민철이는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번호로 온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지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찬기 씨, 저랑 어디 좀 같이 갑시다. 하며 저를 어느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철 씨가 소개해 준 것은 작은 상가였습니다. 찬기 씨, 여기서 소소하게 일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무 일 하지 않고 있는 건 힘드실 것 같아서 아는 친척에게 추천해 달라고 한 건물이에요. 저는 영철 씨가 소개해 준 건물을 구입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상가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시작했습니다. 근처의 학교에 등 하교하는 학생들이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 시작했어요. 민서를 보는 마음으로요. 나이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지겨울 정도로 연락을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모습으로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 가게는 동네에서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었지요. 1학년이 되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 민서 생각이 납니다. 그런 날이면 혼자 커피숍에 들어가 민서와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또 보고 합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의 기억을 멀리 날려보내야만 했지요.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새로운 친구와 좋은 인연을 만나 내 삶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손녀가 먹다 남긴 찌개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으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되어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많은 것을 버려야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행복한 인생을 찾으시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